보습도 잘하고 수분 섭취도 잘하는데 반복적으로 입술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에 화장품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섹시한 입술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상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입술이 적당히 도톰하고 촉촉해 보이면 굉장히 건강하고 예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예쁘고 또 섹시한 입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꼬리가 올라간 입술 만들기입니다. 입술이 무조건 두껍다고 섹시한 입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이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따가 설명드릴 것이지만 입술이 웃을 때 대칭인지 촉촉하게 수분은 머금고 있는지 입가 주변에 색소 침착은 없는지도 예쁜 입술로 보이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은 수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근육이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가만히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었을 때의 얼굴 상태입니다. 자, 즉 현재 입꼬리는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근육과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팽팽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입술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디프레스 앵귤라이 오리스, 줄여서 DAO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보톡스로 마비시키면 상대적으로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더 세지면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입술 필러를 사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입꼬리 위치에 필러를 넣는다고 입술이 끝이 이렇게 무조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입술의 위쪽 가쪽 면으로 능선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웨이브를 띌 수 있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살짝 넣어주고 아랫입술의 가장자리 라인을 필러로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면 시각적으로 올라가 보이는 입술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입꼬리 필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가쪽을 절개해서 근육 자체를 당겨서 꼬매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수술 이후 입가 쪽에 수술 흉터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수술적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볼륨 있는 매력적인 입술 만드는 것입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예전에는 1대 1.4에서 1.8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입술 모양 사진을 인스타그램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 위아래가 1대1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즉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의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할 때는 항상 시술 받는 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가 봐도 보이는 색소를 줄이는 개념이나 아니면 주름 잡혀 있는 팔자주름을 펴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입술 모양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섹시한 입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받은 저희 병원 제 시술 환자 사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다른 곳에서 필러를 몇 개월 전에 받으셨던 분인데 밋밋해서 좀 섹시한 입술로 원하셨던 분입니다. 입술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올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윗입술의 정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랫입술의 두 부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적당하게 주변보다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앵도 같은 입술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살펴보면 입술의 위쪽 능선을 큐피트의 활이라고 하는데 이때 솟아있는 두 개의 능선 부분을 올려주고 가쪽으로 갈수록 오목하게 입술 끝으로 갈수록 다시 위로 솟아올라주기에 차이를 두고 필러를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생각보다 윗입술의 위쪽 능선이 밋밋하게 죽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의 웨이브를 눈에 띄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후사진처럼 위쪽 부분의 입술 테두리를 활 모양으로 좀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게 이 부분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입술이 오리입처럼 볼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만 아주 슬림하게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아랫입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부위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전체 볼륨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소세지 입술처럼 굉장히 어색한 입술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섹시한 입술이 아니더라도 입술 크기에 큰 변화는 주기 싫지만 입술에 힘이 없어 보이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입술의 테두리, 이 버밀리안 보더 라인에 따라 가늘게 필러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분명해 보이고 힘이 실려 보입니다. 자,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테두리 부분에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으로 뒤집어진 입술 모양이 될 수 있으니 숙련된 의사를 통해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웃을 때 입술 모양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쁜 입술은 가만히 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웃을 때 예쁜 입술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원하게 웃지 못하고 항상 입을 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이는 입술을 위로 당기는 근육들에 의해 생깁니다. 콧볼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 순으로 첫 번째 윗입술 콧망울 올림근, 두 번째 윗입술 올림근, 세 번째 작은 광대근, 네 번째 큰 광대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근육의 힘이 강할수록 입술의 가운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뒤쪽에 있는 근육의 힘이 강할수록 입술의 가장자리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를 적절하게 보톡스를 통해 마비시켜주면 올라간 입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러한 표정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은 팽팽한 균형을 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주변으로 너무 퍼지게 되면 원치 않은 곳이 마비되면서 표정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웃을 때 입술이 반달, 초승달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된 사다리꼴 형태로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양 입가 쪽에 턱 쪽으로 위치한 입꼬리 내림근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이 입꼬리 내림근을 살짝 마비시켜주면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반달 형태로 웃는 인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웃을 때 입술에 비대칭인 분들이 계십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근육들이 실제로는 좌우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입술 모양도 정확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의 근육을 살짝씩 교정해 가면서 대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웃을 때 왼쪽 입술이 좀 심하게 내려가는 분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왼쪽의 입꼬리 내림근만 살짝 잡아주면 다음과 같이 대칭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윗입술의 한쪽 끝만 심하게 올라가는 사람의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작은 광대근과 큰 광대근을 적절하게 제어해주면 웃을 때 입술의 좌우 균형이 많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촉촉한 입술 만들기입니다. 입술의 보습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술의 보습력이 강하고 촉촉한 립밤 형태를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이 하얗게 자주 트는 사람의 경우에 수분이 부족해서 입술이 메마른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에 의한 피부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습도 잘하고 수분 섭취도 잘하는데 반복적으로 입술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에 화장품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평소에 침을 많이 바르거나 입술을 이렇게 빠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피부염의 형태로 입술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입술 필러에 들어가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인데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의 1000배 정도 되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입술을 촉촉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의 모양 변형 때문이 아니라 입술을 촉촉하게 보이길 원하는 분들도 얼굴에 물광 주사를 맞는 것처럼 입술 필러를 과하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가 쪽 색소가 없는 깨끗한 입술 만들기입니다. 입가 쪽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입가에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 그 부위에 염증 후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나
짙게 보이게 됩니다. 입가 쪽 염증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약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치약 성분은 생각보다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치약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치약은 양치할 때만 치아와 입안 점막에만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바로 물로 헹궈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양치를 하는 동안 치약이 계속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입가 쪽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게 입가에 염증이 계속되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분들은 치약을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 침을 계속 입가 쪽으로 핥는 분들도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립스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음식물들 중에서도 입가에 음식이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입가 주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섹시한 입술, 예쁘고 건강한 입술 모양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열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